경우에 이제 누구누구가, 승희가 혹은 뭐 승희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추신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편지를 다 썼어요. 그런데 편지 중간에 빠뜨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글씨를 쓰는 것보다 네. 그냥 추신 해서 덧붙이고자 하는 말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맨 끝부분에 자연스럽게 적으시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또 편지의 형식과 관련된 비법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비법 그대로 편지를 쓴 친구의 편지글 한번 볼까요? 존경하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3학년 2반이었던 선생님의 제자 김지은입니다. 작년에 제가 학교에서 배가 많이 아팠을 때 저를 부축해서 보건실까지 데려다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픈 배가 금방 나았어요. 선생님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럼 봄 건강히 잘 지내세요. 2012년 5월 30일 김지은 올림. 네, 편지의 형식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편지의 내용, 무엇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지의 내용은 편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편지의 종류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편지가 있고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 네, 안부를 묻거나 인사를 전하는 바로 안부 편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안부 편지는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에게 쓸 수 있어요. 친척 어른들이나 전학 간 친구에게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의 안부 편지를 쓸 수 있는데요. 전학 간 친구에게 쓴 안부 편지 있어요. 네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 이런 안부 편지를 쓸 때에는요. 자신의 진실한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쓰고요. 예의를 갖추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편지도 보겠습니다. 네.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는요. 바로 위자로 시작하는데요. 문 편지라고 합니다. 자, 위문 편지. 네. 슬프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주고 혹은 장변 아저씨들에게는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쓰는 편지를 위문 편지라고 하죠. 네. 위문 편지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픈 친구에게 이렇게 위문 편지를 쓸 수 있죠. 많이 아프니 빨리 나아서 뛰어놀았으면 좋겠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편지가 있냐면요. 바로 잘못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마음? 있습니다. 사과. 이럴 때는 사과를 하나 주면서 그렇죠. 사과 편지를 사과를 하나 다 좋겠죠. 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제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사과 편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미술 시간에 그림을 망쳐놓아서 정말 미안해라고 이렇게 사과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네 번째 종류 만나보겠습니다. 네.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편지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감사 편지가 되겠죠. 네. 감사 편지는요.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혹은 축하를 준 사람에게 또 위로와 격려를 준 사람에게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감사 편지인데요. 네. 감사 편지를 쓸 때에는 사실 고맙다라는 말만 계속 하는 것보다 네. 왜 고마운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진실한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냥 아플 때 간호해줘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밤새도록 제 옆에서 간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훨씬 더 고마운 마음이 잘 느껴지겠죠? 와, 정말 다양한 종류의 편지가 있는데요.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예. 내 생일에 와줄래? 뭐 이렇게 생일 초대 같은 생일 초대를 할 때 쓸 수 있는 초대 편지가 있죠. 네. 그다음에 너 상 받은 거 정말 축하한다. 이럴 때 축하 편지를 쓸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부탁하는 편지도 있고요.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슬픈 마음을 전하기 위한 조문 편지도 있습니다. 참 다양하네요. 그냥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적절한 편지를 골라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우리 감사 편지를 쓴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친구의 편지글 함께 보실래요? 보고 싶은 할머니께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미영이에요. 지난번에 할머니께서 택배로 보내주신 고구마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힘들게 농사 지은 고구마를 먹으니 할머니의 마음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고구마를 먹을 때마다 할머니 생각도 났어요. 할머니 방학이 되면 할머니 뵈러 시골로 갈게요. 그럼 그때까지 몸 건강히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2012년 7월 1일 할머니의 손녀 미영이 올림.
요리조리 글쓰기 비법, 실전 글쓰기, 편지 쓰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주제가 마음을 전하는 편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음을 잘 전달하는 편지를 써야 할 텐데 그렇죠.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네.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법. 일단 제일 중요한 비법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비법 바로 짜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을 정성스럽게 솔직하게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바로 그렇군요. 제1의 비법입니다. 솔직하게 쓰는 네, 것. 그렇죠. 자, 자신의 진심, 보내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편지가 가장 좋은 편지고요. 그 진심을 솔직하게 잘 풀어내는 편지가 중요한 비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또 다른 비법 하나 소개를 해볼 텐데요. 바로 호칭과 높임법을 바르게 쓰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바로 그렇죠. 예의를 잘 갖추어 쓰는 것이 좋은데요. 네. 편지는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에 대한 호칭과 높임법 등 상대방에 맞는 예의를 잘 갖추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비법 알려드릴게요. 편지는 여러 가지 네. 종류가 있었죠. 종류에 따라서 분명히 목적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있는 편지라면 당연히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받는 사람이 오. 이해하기 쉽도록 분명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편지의 목적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네. 분명하게 전달되는 그러한 편지를 쓰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편지는 우리가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가며 편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글씨를 또박또박 써야겠고요. 다 쓴 후에는 맞춤법과 또 무엇을 잘 확인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맞게 썼는지 잘 확인을 해야겠고요. 자, 편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은 사람은요, 가능한 한 빨리 답장을 보내야 합니다. 답장을 기다릴 수 있거든요, 보낸 그렇죠. 사람이. 네. 자, 이런 마음을 전하는 편지 쓰기에 대해서 비법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네. 하나 빠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요? 뭐죠? 바로 편지 봉투. 아하, 봉투 그렇군요. 쓰는 법이에요. 네네. 아, 그렇다면 편지 봉투를 어떻게